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위치는 절대 아니고 일단은 51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연이틀 상승폭이 조금 컸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속임수 같은 하락이 잠깐 나왔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51선에 있는 손절 매물을 소화하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일단은 이 부분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주요 지지선인 200일과 51선이 자,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상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뭐 크게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나서 뭐 엄청난 하락으로 뭐 종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지금은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사실 나스닥에 비해서 좀 더 강한 지지세를 만들어내면서 그쵸 보시듯이 이렇게 하방 지지 구간을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한 5, 6일 동안 만들어냈죠.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또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매수 타이밍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일단 무엇보다도 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뽑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장기 투자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 장기 투자를 하려면 정배열로 들어가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했었죠. 지금까지 역배열로 들어가는 종목에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에서 장기 투자를 외쳤기 때문에 결국 소중한 투자금의 상당수를 작년 한 해 동안 다 잃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인드를 조금 바꿔서 어쨌든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발굴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 마인드를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OXX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기준 3월 수준까지도 올라온 상황이에요. 상당히 주가가 많이 튀어오른 상황입니다. 즉 280, 90에서 지금 430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정배열로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특히나 SOX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구간이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갔다면 지금은 이렇게 정배열로 확실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한국에는 상당히 안 좋은 식으로 양아치같이 굴고 있죠. 다만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미국 내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 혹은 그것을 발굴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식으로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어쨌든 뭐 횡보도 거쳐가고 항상 추세 자체가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러한 모든 추세를 숏, 롱으로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그냥 쭉 단기적이 아닌 거죠. 그쵸?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배열이 잡혀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좋은 실적 혹은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섹터나 지수의 ETF에 투자를 해주실 만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애플 지금 실적이 어떨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애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정배열 잡아갈 수 있어요. 자, 페이스북 어떨까요? 페이스북 요새 마지막 분기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에너지 한번 받았었죠. 그쵸? 엄청난 갭 상승 나왔고 지금 빠지는 와중에도 갭을 메꾸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즉 실적이 좋은 종목은 지수가 안정이 되면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 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페이팔 같은 경우도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실적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다시 올라갈 에너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특히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서 정배열 만들 때 이럴 때 투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테슬라 어떨까요? 자, 이전에 자, 마이너스 실적에서 실적 양전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럼 이때보다는 지금 살짝 주춤한 상황이에요. 주가가 딱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넷플릭스 최근 분기 실적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실적 장세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시기에 맞는 투자법을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작정 지수에 투자하던 시기보다는 이전보다는 이렇게 양적 완화가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침을 많이 겪으면서 전체 지수는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어떠한 종목들이 집합되어 있는 지수만을 볼 게 아니라 지금은 섹터, 종목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집중하실 만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전체적인 지수를 참조하는 그러한 식의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BDI 지수도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거의 500에서 지금 1200까지 올랐습니다. 즉,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전만큼 최악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석유 가격도 어쨌든 뭐 한번 튀어 올랐다가 또 안정되는 흐름 나오고 있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나 이제 채권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상방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고 고점을 찍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포지션을 막 두려워하면서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은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짧았고 이전의 저점의 절반 위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고용과 인플레인데, 인플레 악재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지금 외려 보면 고용이 좋다는 거를 상당히 지지 구간으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기업들이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고 고용이 나쁘지 않다. 자, 인플레는 어쨌든 뭐 9%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언젠가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되면 잡힐 거다. 근데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 기업들이 탄탄한 건가? 뭐 이런 식의 지금 심리 구조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둘 중에 하나를 뭐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심리상에서도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인플레가 뭐 10%, 9% 이런 게 아니라 뭐 8% 이런 게 아니라 뭐 6%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고용을 나쁘게만 보는 게 최고다. 이거보다는 고용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식의 심리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심리가 혼재가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중간 구간에서의 골디락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고용도 아니고 인플레도 아닌 그러한 골디락스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정배열 구간이 잡히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잡혔다는 것은 주요한 이 추세선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보시면 완벽하게 추세선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S&P 500도 동일합니다. 미리 그어놨던 추세선을 그쵸? 그대로 맞추면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을 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 즉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멘탈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요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구간들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요 추세선 따라서 손절매 다 건다는 겁니다. 그럼 요것들 한번 무너뜨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정배열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삼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게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손절을 여기서 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지지선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다가 이런 식으로 상방전환이 되는 초입에서 비중을 늘리시면서 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눈속임 작전에도 버텨면서 투자를 해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뷰 자체를 장기 투자로 바꿔갈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유튜브 제 거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수 신호 쉽게 드리지 않았어요. 자,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투하면 망한다, 장투하면 망한다 말씀드리다가 자, 1월에 처음으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끝나는 모습 나온다면 이제는 중장기로 가라. 중기 투자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 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어쨌든 저는 주요 종목들을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한두 종목 정도는 대형주에서 골라서 조금 이렇게 같이 팔로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정배열이 잡힌다면 그렇게 따라가 볼 생각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좋은 종목들,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은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대형주들 중에서 한번 괜찮은 주식들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